자, 그 부정이 나가겠습니다. 그 등기소 등기관 나오는데 잘 안 나온다 그랬어요. 한번 들어두시기나 했어요. 그래서 여기 등기소 등기관 1번 뭐예요?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기술 중 틀린 거랬죠? 그래서 관할 등기소의 지정 신청은 해당 부동산 소유지를 관할한 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에 뭐예요?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하는데, 자, 그게 이제 2번에 이제 그 얘기하는 거지, 지금. 하나의 부동산이 여러 관할 구역에 뭐 할 때는, 걸쳐 있을 때는 그 신청인이 뭐예요? 해당 부동산 소유지를 관할한 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자, 그 2번은 뭐예요? 일동의 집합 건물이 중앙지방법원 등기국가 수원지방부 안양등기소의 관할구에 뭐 했을 때는, 걸쳐 있을 때는 당사자의 모여서, 그 1번처럼 당사자가 모여서 이거 신청해서 누가 지정한다고? 서울 고등법원장이 지정한다. 그 얘기고. 자, 그게 이제 시험 문제에 한 3번 나왔던 얘기고. 동그라미 3번에 단지를 구성하는 수동의 건물 중 일부 건물 대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에 뭐에 속할 때도 상급법원장이 뭘 받아야 된다고? 지정을 받는다. 만약에 서울하고 경기도에 걸쳐서 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으면 그것도 뭐가 필요하다고? 그 지정이 필요하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4번 건물 대지 일부에 뭐예요? 관할 전속으로 인해서 한 개의 건물이 몇 개 이상, 2개 이상 등기소 관할 구역에 된 경우에는 종전 관할 등기소가 계속 자, 관할한다. 그 얘기는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서울시하고 경기도를 근처로 뭐예요? 신축 건물을 지어갖고 이렇게 뭐예요? 관할이 틀렸을 때는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원래 자체가 뭐예요? 자체 건물이 있는데 이게 A라고 하는 관할 등기소였어요. 근데 관할이 뭐예요? 전속으로 인해서 요 건물이 일부가 뭐예요? 일부가 B라고 하는 관할 등기소로 이렇게 바뀌게 됐죠? 이때는 원래 뭐예요? 원래 건물이 있었던 A라고 하는 관할 등기소가 계속 지속적으로 뭐 한다는 얘기예요? 관할을 뭐예요? 관할을 지속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 합리적이겠죠? 아, 이게 이렇게 관할이 바뀌었는데 또 뭐 지정하고 그럴 일이 뭐 있어요? 맨 처음부터 뭐 했으니까? A라는 등기소 했으니까. 이렇게 뭐예요? 원래 관할을 달리해서 신축 건물 졌을 때는 뭘 받아야 되지만, 지정을 받아야 되지만, 자, 원래 뭐예요? 관할 등기소가 있었고, 이 관할을 달리해서, 자, 이 일부가 뭐예요? 관할이 나중에 바뀌게 됐다면, 지속적으로 뭐예요? A가 유지하겠다. 그게 4번 얘기다, 이제. 근데 5번은 뭐예요? 5번은 업무 처리 제한이라는 게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기 또는 뭐예요? 사촌인의 친족에 등기관이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걸 받았다 하더라도, 뭐는 아니라고. 절대 무효는 아니고,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니까, 그 5번이 답이다. 이렇게 이해만 하고 가자죠. 그 다음에, 그 2번에 뭐예요? 지정권자 나오죠? 그 지정권자 나왔을 때, 우리가 뭐예요? 그 뒤에 관할 등기소 지정, 등기관의 지정은 절대 누가 아니라 했어, 이거. 대법원장이 아니라 했으니까. 그 등기사무의 정직권자는, 자, 오른쪽에 쓰세요. 뭐라고? 대법원장. 그 다음에 관할 등기소의 지정은 뭐예요? 상급법원장. 누구라고? 상급법원장. 그 다음에 관할의 위임은 지정이 아니니까 대법원장. 자, 그 다음에 그 등기관의 지정은 지방법원장, 지원장. 누구라고? 지방법원장, 지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지정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자, 등기관을 지정하는 사람이 대법원장이다.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죠. 누가 아니라고? 대법원장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법원장, 지원장. 자, 맨 위에 정지는 누구라고? 대법원장. 관할 등기소 지정은 누구라고? 상급법원장. 그 다음에 위임은 누구? 대법원장. 그 다음에 등기관 지정은 누구? 지방법원장, 지원장.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뭐예요? 그 등기부 나오죠? 집합건물 등기부니까 그건 당연히 뭐예요? 별표해 두시고, 별표해 두시고 보자. 자, 집합건물에 관한 기술 중 뭐한 것은 옳은 거 그랬죠? 그래서 구분건물을 댈 수 있는, 기억에 구분건물을 댈 수 있는 뭐예요?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 무슨 요건을 갖췄다고? 객관적 요건을 갖췄다. 그래서 이 객관적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구조상, 이렇게 뭐예요? 구조상, 이렇게 구조상. 그 다음에 이용상. 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뭐예요?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필요하다. 독립성. 그죠? 그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구분 건물로 하야한다 그랬어요?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분 건물로 하야한다 그러면 뭐예요? 하야한다 그러면 틀린다 그랬죠? 기억을 맨 뒤에 줄치시고 뭐라 그랬어요? 구분 건물로 등기하야한다. OX, X다 그랬어요. 그래서 옳은 거 그랬으니까 기억은 탈락이죠? 3번과 4번은 뭐 아예 제껴놓고. 자, 그 다음에, 자, 니은을 보게 되면 귀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부의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뜻 등기를 하고, 뭐가 된다고?
표제만 둔다. 그래서 표제만.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토지 후에 구분 건물이 있다. 자, 이 구분 건물이 있을 때 만약에 여기 사는 사람들이 자, 요 101호를 뭐라고 두자는 얘기야 이거. 공용부분으로 쓰자. 공용부분으로. 자, 공용부분으로 쓰자 그랬으면 뭐예요? 이 지금 뭐예요? 101호에 대해서 일동 전체 표제부가 있고 자기 각자의 뭐라고? 자기 각자의 전유부분 표제부가 있고 뭐예요? 갑구일구가 있을 때 자, 이 지금 뭐예요? 메토는 이 101호는 뭐예요? 뭐 하면 안 되니까? 팔아먹으면 안 되니까. 등기부 자체를 뭘 두지 말자는 얘기니까. 갑구일구 두지 말고 이 표제부에 어디에 표제부에 1번에서 뭐가 이게 101호니까 101호죠? 이 101호에 대해서 그 아래 뭐라고 이거? 자, 그 아래 2번 뭐라 쓰자는 얘기야 이거. 공용부분이라고 써놓자. 공용부분. 규약을 설정했다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뭐예요? 뭐라고 써있으면 공용부분이라고 써있으면 공통주로 이용되는 부분이니까 뭐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사지 말아야 되겠다. 이걸 뭐예요? 공시해라. 그 얘기지 지금. 그래서 항상 갑골고 없이 뭐만 두자고 표제만 둔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래서 니은은 뭐예요? 니은은 당연히 뭐예요? 옳은 거죠? 그러면 이제 디귿은 구분 건물은 일동 건물 전부의 1등기 기록을 두며 1등기 기록 앞에 뭐가 나왔어요? 전부 동그라미. 자, 1번 뭐예요? 일반적인 단독 건물은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단독 건물은 뭐하고 자, 표제부하고 뭐예요? 갑골고 그래서 자, 하나의 부동산에 뭐예요? 등기부가 뭐라고? 하나인데 구분 건물은 뭐예요? 전체를 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 이 1등기 기록 앞에 무슨 단어가 와야 된다는 게 이거. 전부란 이 전부를 다 물어보니까 구분 건물은 일동 건물 전부에 뭘 둔다고? 1등기 기록. 그래서 1등기 기록 앞에 꼭 뭐가 와야 돼 이거. 전부란 말이고 알아. 전부란 말이. 그냥 일반 단독 건물은 뭐라고? 하나의 부동산에 뭐라고? 자, 1등기 기록 뭐예요? 1부동산에 그냥 1부동산에 그냥 뭐라고 얘기하는데 1등기 기록이 얘기하는데 꼭 뭐예요? 구분 건물은 1등기 기록 앞에 중간에 뭐가 와야 돼 이거. 전부가 온다는 거. 그거 잊지 말자. 전부 동그라미. 자, 전부를 두며 일동 건물 표제부는 일동 건물 표제부와 대지권의 목적인 뭐예요? 토지 표시란으로 뭐 한다는 얘기예요. 기록한다. 그래서 자, 이 일동 건물 표제부는 상단 하단으로 나눠갖고 위에는 뭐를 쓰고 일동 건물 표시 쓰고 요게 제목이 뭐라 했어요? 밑에가. 대지권의 목적이 뭐예요? 다 안 헤어지면 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장이 길다. 대지권의 목적이 뭐라고? 토지 표시. 그걸 어떻게 다 외워요, 그거. 그 인간이 아니지, 그걸 어떻게 다 외워. 못 외우면 그냥 뭐야. 이거 내용이 길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길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요거는 자, 101호 전유부분 건물 표시하고 요 하단부는 뭐라 했어? 하단부는. 대지권 표시. 무슨 표시라고? 대지권 표시. 그걸 두 개를 합한 걸 뭐예요? 우리는 한마디로 건물 등기부에는 무슨 등기했다고? 대지권 등기했다는 거죠. 그럼 토지 등기부 해당구 사항란에 갑구일구에 자, 갑구일구에는 뭐예요? 대지권 무슨 등기했다고? 대지권 뜻 등기했다. 그죠? 뜻 등기. 뜻 등기는 표제부에 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갑구일구 사항란에. 자, 그래서 니을은 구분 건물 대지권 등기는 토지 등기부에 뭐예요? 대지권 뜻 등기를 한 후 등기관이 뭐예요? 직권을 한다, 말도 안 된다, 순서가 바뀌었다. 자, 무슨 등기하고 대지권 등기를 한 다음에 신청받아서 대지권 등기를 한 다음에 어디에? 건물 등기부 하단부에 이렇게 신청받아서 대지권 등기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뭐예요? 대지권 뜻 등기는 등기관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직권으로 뭐예요? 나중에 하는 것이다. 다시 보면 자, 니 1번의 구분 건물 등기부의 대지권 등기는 토지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를 한 후가 아니라 먼저 뭐부터 하고 대지권 등기를 뭐예요? 신청받아 먼저 하고 자, 등기관이 뭐라고? 직권으로 뭐예요? 대지권 뜻 등기를 나중에 한다. 순서가 바뀌었다. 앞뒤로. 그래서 이건 신청. 건물 등기부에 하는 건 뭐라고? 신청. 토지 등기부의 대지권 뜻 등기는 뭐예요? 직권. 직권. 자, 시간 아직 남았어요. 많이 남았으니까 괜히 뭐 불안해하지 마시고 진짜 시간 절약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뭐예요? 그렇게 자꾸 보고 또 보고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충분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괜히 또 쓸데없이 이제 앞으로 2달 동안은 술 드시면 돼야 안 돼. 절대 안 된다. 이제는 이제 술 2달 못 먹었다 그래서 절대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서 그냥 내가 중간에 무슨 누구 지인이 전화가 와갖고 술 한잔 먹었다 그러면 점수가 5점씩 깎인다고 생각하시고 그나마 딸랑 60점 맞을 것 같은데 5점 깎이면 끝나는 거니까 절대 이제 아주 하여튼 잘 알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파주가 비록 신도시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종전에 살았던 분들이 뭐예요? 살았던 분들은 항상 뭐예요? 정이 있어갖고 누가 전화 오면 거절을 못해.
그래서 거기다 대고 나 공인중개사 시험이 얼마 안 남았고 시험 공부해야 돼. 그 말을 못해. 그리고 나서 뭐예요? 나중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전화 왔는데 내가 거절하면 나중에 시험에 떨어지면 저놈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 아니라고. 먹자. 절대 그런 생각 좀. 딱 거절하세요. 거절하시고 2달 동안은 뭐 하는 거이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계속 보고 눈에 익히는 게 중요해요. 계속 반복적으로 건너 또 넘겨보고 또 넘겨보고 익히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미음번에 구분건물 등기기로의 일동 전체 표시 표제부와 개개의 구분건물에 대한 뭐라고 구분건물에 대한 갑구 을구로 편성하고 있다는데 미음이 뭐가 빠졌냐면 표제부가 2개니까 일동 전체 표제부가 있어야 되죠. 표제부 동그라미. 그 다음에 거기 구분건물에 대한 구분건물에 뭐가 있고 표제부가 또 들어가야 돼요. 거기 뭐가 빠졌어요 이거. 표제부 또 빠졌어요 지금. 이게 시험 문제 나왔던 문제인데 그게 막상 시험 문제 나오면 이게 잘 눈에 보여 안 보여 이거. 안 보이니까 내가 계속 이 문제를 볼 때마다 아 표제부가 2개구나. 또 뭐예요? 또 다시 또 공부하다가 또 한 또 며칠 후에 또 보면서 아 이 표제부가 2개. 이 생각을 머릿속에 심어야 된다는 게 그게. 그래야지만 이 점수가 나온다는. 자 그래서 미음을 빼야 되고 자 미음 빼야 되고 그다음에 구분 건물의 표제부의 표시란에 전유 부분에 해당한 건물 표시하고 그 전유 부분의 대지권 표시는 어디에 일동 건물 표제부에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대지권 표시는 어디다 하는 거이고 아 전유 부분 표시 전유 부분 나왔으니까 전유 부분 표시해 하겠죠. 여튼 그래서 뭐 빼고 비읍도 미음도 다 빼고 자 2번이 답이다. 뭐하고 니은하고 뭐예요? 디귿만 옳은 것이다. 기억은 하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니은 디귿 맞고 니은은 왜 틀렸다 그랬어요? 순서가 바뀌었다 그랬죠? 뭘 먼저 하고 대지권 등기를 신청. 그 대지권 등기 있죠? 구분 건물의 대지권 등기 밑에 신청 쓰세요. 신청. 그 대지권 등기는 신청. 그 다음에 대지권 뜻 등기는 뭐예요? 그게 직권하는 거예요. 직권. 먼저 뭐부터 하고 대지권 등기 신청 봐서 먼저 하고 나중에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음은 뭐예요? 자 구분 건물에 뭐가 빠졌다고? 표제부가 빠졌고 표제부가. 그 다음에 비읍은 뭐예요? 비읍은 자 그 대지권 표시는 일동 건물 표제부에 하는 게 아니라 전유부분 표제부에 한다. 일동 건물 표제부에는 하단부에 뭐 한다 그랬어요? 대지권의 목적이 뭐예요? 토지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2번 문제는 뭐예요? 건물의 등기 기록에 대지권 등기를 한 후 그 권리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중 뭐예요? 표제부에 대지권이 있다는 뜻 동그라미. 대지권이 있다는 뜻. 자, 표제부에 갑구을구예요. 갑구을구에 한다. 어떠 한다고? 갑구을구에 한다. 그렇죠? 갑구을구에 한다. 갑구을구에 한다. 어디 한다고? 갑구을구에 한다. 중요하다 그랬어요. 갑구을구에 한다. 그 다음에 3번은 일동건물 표제부에 소재 지분을 기록하므로 전유분 표제부에는 뭐예요? 소재 지분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 없다 아니죠. 기록한다. 그러니까 여기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시 임동 100번지라고 소재 지분 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뭐예요? 굳이 또 소재 지분 안 쓴다는 얘기죠. 그냥 건물 번호만 쓰지. 중복해서 쓸 필요 없다는 얘기죠. 왜? 어디 안에 있으니까 일동 건물 내부에 있는 거니까 구분 건물은 특색이 그렇다는 얘기. 특색이. 자, 그래서 O란 얘기, X란 얘기예요. X다, X 그죠? X. 자, 그다음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해답 받으면 본인이 뭐예요? 또 귀신 쓴 날은 내가 O라 그랬는데 또 X라고 해놓고 X라는데 O라고 하는 게 있어. 그게 한두 개 있어. 꼭 실수한 게. 꼭 비교해갖고 뭐예요? 꼭 다시 그 복습하라는 얘기 다시 한번 찾아보고 복습하라는 얘기예요. 자, 다 하라고 중요한 것만 하라고. 그 최소한 뭐 별표하는 데 있죠? 등기부분 별표하는 데만 그래도 꼭 보세요. 괜히 다 받고 시간 낭비해갖고 다 봤는데 3개 받는 것보다 중요한 거 봐서 한 반타작 해야 되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 8번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 열람 있죠? 뭐 그래도 그것도 썩 중요하진 않다. 그래서 뭐 한 것은 틀린 걸 했어요. 틀린 거. 자, 이 구분건물 등기부의 증명서 발급에 대해서는 일동 건물 표제부와 해당 구분건물 표제부 해당 나오죠? 해당 동그라미. 해당 구분건물 표제부와 갑구을구를 뭐예요? 1등기 기로 봐서 뭐예요? 증명서를 뭐 한다? 발급한다 했죠? 맞는 얘기도 아니죠. 왜? 이거를 뭐예요? 그 등기사항 증명서를 뭐예요? 전부를 떠준다 그러면 자, 이 구분건물은 뭐라고? 이 전부가 다 1등기 기록이니까 내가 어디 사는데 101호에 사는데 자, 이 전부 다 띄워주면 뭐예요? 필요 없는 것까지 다 띄워봤죠? 귀찮다니까요. 그러니까 자, 등기부 편성에 있어서는 자, 등기부 뭐라고 이거? 편성에 있어서는 뭐예요? 1등기 기록 앞에 전부가 보이지만 등본교부나 열람을 할 때는 해당 구분건물 일동 전물 표제부와 해당 건물 표제부 갑구을구 있죠? 요것만을 물어보겠다는 얘기예요. 요것만을 1등기 기록으로 봐서 등사해 주겠다. 그게 기억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중요하다 했죠? 그 니은 꼭 줄쳐놓고 보자니까. 뭐라고 됐어요?
누구든지 수수료 납부하고 등기부 또는 부속수료 열람 및 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써 있죠? 그게 자꾸 그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온 답이니까 잘 보자죠. 절대 누구든지는 그 부속수료 있죠? 부속수료 동그라미 부속수료. 부속수료 누구 많이 보는 거예요, 이거. 이해관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구든지란 단어가 나오면 이 부속수료 앞에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되냐면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그래서 이렇게 자 니은이요? 니은 있죠? 니은. 니은에 뭐 누구든지 이렇게 나오죠? 누구든지 나오게 되면 누구든지 뭐로 볼 수 있어요. 누구든지 등기부는 있죠? 누구든지 수수료 납부하고 등기부는 마음대로 가도 되는데 뭐 때문에 문제된다는 얘기예요. 부속 서류에 대해서 문제된다. 그래서 이 뭐가 나오면 이거 부속 서류 나오게 되면 누군지 앞에 나왔으니까 여기 뭐가 끼어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이해 관계 있는 뭐예요? 있는 부분만 부분만. 그러니까 만약에 무슨 말이 없으면 누구든지란 말이 없다면 자 이 말보다는 뭐가 더 나아야지. 이해관계인만이 뭘 본다고 이거 부속 서류를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앞에 뭐가 나왔으니까 누구든지란 말이 나왔으면 옳은 문장을 하려면 뭐가 들어야 된다고? 이해관계에 있는 뭐예요? 부분만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도 한번 줄쳐보세요. 뭐라고 됐어요? 신탁원부, 공동담보 목록, 도면 매매 목록은 넓은 의미의 등기부니까 그 사항을 증명도 함께 신청한 뜻을 뭐예요? 뭐 하는 경우에?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있는 동그라미, 있는. 자, 표시를 하는 경우에만 등기사항 증명서에 뭐예요? 이를 포함해서 포함 동그라미. 별도로 포함해서 뭐예요? 포함해서 뭐 한다? 발급을 해준다. 그 뒤에 붙어 있다. 포함해서. 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그 기용, 니은, 디귿 중에 넘버 1이 니은이고, 넘버 2가 디귿이고, 넘버 3가 뭐라고? 기억이니까 시험 문제 나온다면 그 셋 중에 하나가 저 답으로 나올 사항이니까 자, 참고로 좀 이해는, 자, 참고로 보자. 그 다음에, 네 1번,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를 신청할 경우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나 등기사항 뭐예요? 자, 이 말초사항 포함하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유사항을 뭐예요? 선택해서 뭐 할 수 있고, 자,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등기사항 일부증명서는 뭐예요? 특정인 지분하고 현재 소유하고 뭐예요? 지분 취득이래죠? 그래서 마련이와 현지가 뭐라고? 특정이다.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 그 많은 얘기다. 그 다음에, 자, 미음번 폐쇄등기부에서 모사전성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어요? 모사전성이라는 말 못 들어봤죠? 못 들어봤죠? 천만 다행입니다. 아싸리 모르는 게 나아. 그러니까 이런 건 된다 안 된다? 아, 이런 거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 뭐 하는 방법은 등기사항 증명서 뭐예요? 교부하는 방법 딱 3가지가 있는데 어디에? 등기소 직접 가든가 파주등기소 직접 가든가 그 다음에 뭐예요? 무인발급비 뭘 이용하든가? 무인발급비를 뭐 하든가 이용하든가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인터넷에 인터넷 그죠? 인터넷 못한다 가지고 신경 쓰지 마세요. 못한다고 그냥 외우기는 하세요. 뭐 한다고? 인터넷 방법 못한다 하지 마시고 딱 3가지 방법이지 뭐는 필요 없다. 무사 존성은 뭐예요? 발급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이 폐쇄등기부에 대해서는 전산 폐쇄등기부의 경우 발급 가능한 것은 무엇뿐이 없어요. 이거 말소상을 포함한 전부증명서뿐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비읍은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든지 등기부와 부속소 열람이 가능하다. 그러면 친단지. 왜? 누구든지 단어 나오죠? 누구든지 뭐가 끼어들어왔어 이거. 부속서류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부속서류는 마음대로 뭐 함부로 아무나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관련 있는 사람 이해관계만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특히 인터넷 통해서 못 봐요. 어디 가서 직접 등기소 가서 모니터를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이건 자 당연히 뭐예요. 자 열람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얘기니까. 자 틀린 얘기니까 뭐하고 뭐만 틀렸다고? 니은하고 비읍만 틀렸습니다. 그 니은하고 비읍의 뭐예요? 공통점이 뭐라고? 부속소리요. 누구든지 부속소리. 이게 공통점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신청사건이 계류 중인 등기기록을 열람하고자 할 경우에 사실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알려줘야 돼요. 왜? 남이 지금 전세 살라고 그 등기부 등본 보는데 거기 저당권을 뭐예요? 사건을 지금 계류 중이라면 지금 당신이 지금 뭐예요? 보고 있는, 살라고 지금 보고 있는 집에 무슨 등기가, 저당권 등기가 뭐예요? 사건이 계류 중이다. 이렇게 표시해 준다는 얘기, 알려준다는 얘기. 그 다음에 자, 맞는 얘기다. 그래서 다만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등기사항 증명서는 뭐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발급하지는 않겠다. 그 다음에 3번 공동저당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신청이 있으면 공동담보목도 함께 같이 발급한다. 그 쓸데없는 얘기다. 아니죠. 그런 얘기 없어요. X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공동담보목도 보고 싶으면 뭐 하라는 얘기니까? 신청하라는 얘기예요. 자, 위에 뭐예요? 위에 그 디귿번 있죠? 1번에 디귿번 있죠?
이렇게 신탁원부 공동담보운동 뭐예요? 그 띄고 싶으면 뭐 하라는 얘기니까 같이 신청해서 뭐예요? 포함해서 받으라는 얘기지. 자, 어디 공동저당대에서 뭐예요? 공동담보도 항상 같이 발급하는 건 아니다. 이제. 자, 그래서 여기 4번에 뭐예요? 종중이 신청할 경우 있죠? 종중의 신청일 경우, 그 신청서와 부서설에 대해서 종중 대표자만 열람이 가능하고 종원들은 이해관계 있어도 열람할 수 없다. 그 쓸데없는 얘기도 아니죠. 그죠? 말도 안 되지.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게. 다 가능하다. X단죠. 자, 참고로 보시고 넘어갑니다. 자, 넘어보시면 거기 12페이지에 뭐가 나와 이거? 신청주의와 적격 나오죠? 그거 한번 별표해보자. 9번은 좀 별표해 두시고 봐보자. 뭐하고 뭐에 대해서 적격과 신청주의와 적격이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자, 신청 적격이라는 것은 등기부상에 뭐가 올라가야 된다는 게 명의가 올라가는 거죠? 명의가 올라가는데 일단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기준이에요. 뭐가 기준이라고? 살아있는 사람이 기준이다. 살아있는 사람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지금 뭐예요? 북한 주민 있죠? 북한 주민 요새 계속 뭐예요? 계속 넘어오고 있죠, 지금. 외교원도 넘어오고 계속 넘어오고 있는데. 자, 이 북한 주민도 특별법에 의해서 어디에 등기부상에 뭐가 올라가, 이거? 명의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 또 이제 그 문제가 또 나왔던 게 그 법무사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가 그러니까 북한 주민이 넘어와갖고 우리나라 부동산을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취득해야 되겠죠? 그러면 등록번호에 관한 얘기인데 일단 언급할 걸 한번 다시 언급합니다. 소유권 무전 등기 갑에서 2번 북한 주민이 이전 등기해서 김북한이라고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최초로 뭐예요? 올해 법무사 시험에 최초로 나온 문제. 이 김북한이라고 취득했죠? 그럼 뭐 김북한도 사람이니까 여기다 뭐가 필요해? 이제 번호가 필요하죠? 그러면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 북한에 있는 그 북한 주민은 주민등록 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주민등록 번호. 없죠? 여러분 참 훌륭하십니다. 어디가 이게 있다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요. 주민등록이 있대.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그럼 누가 부여하냐니까 김정은이 부여한다. 가슴이 벌벌거려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절대 이 주민등록 번호는 우리나라가 그 김신조가 넘어왔어요. 김신조. 그 자네는 김신조 알아? 모르지? 큰일 났다. 그 김신조가 간첩이 넘어와갖고 그 간첩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박정희 시대 때 만든 번호가 주민등록 번호예요. 그전에는 등기부에 주민등록 번호 없었어요. 이름하고 주소만 있었지. 주민등록 번호 없었어요. 그 김신조 때문에 만들어진 거지. 그러니까 그런 마당인데 무슨 북한 주민이 주민등록 번호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북한 주민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뭐예요? 취득하게 되죠? 여하튼 우리나라 부동산 요건상 하여튼 사람이든 뭐든 이름이나 뭐예요? 법인 명칭 앞 밑에는 뭐가 필요해, 이거? 사람이든 주민등록번호. 사람이 아니라면 뭐예요? 등록번호 필요하죠? 근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등록번호를 뭐 한다는 게 부여해준다. 그죠? 그게 이제 최초로 법무사 문제 올해 나왔고 저도 신기하게 많이 봤어요. 그러면 이 북한 주민이 뭐예요? 이 북한 주민이 부동산 취득할 때 그 번호를 부여해줘야 되겠죠? 번호를 누가 부여주냐 아니죠. 우리가 기존에 책에서 배운 게 아니야. 이거 특별법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 비읍이면 무슨 장관이 부여할 것 같아요? 훌륭하십니다. 어느 학원 가서 물어보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라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비읍 들어가는 게 왜 그 비읍 들어가면 다시 법무부 장관이 떠올려야지. 나 왜 갑자기 내 보건복지부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새댁이야. 그래서 항상 어딜 많이 다녀? 그 꼬마아이, 어린아이 그 접종 때문에 어딜 다니니까. 보건소 다니까 비읍하면 뭐가 떠올려, 그 사람 입장은. 그게 팔자야. 어쩔 수 없어.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하여튼, 자, 모르는 것보다 한 번 아는 게 나니까 이해해도 왜 최초로 나왔던 문제니까 이해를 하고 가자. 자, 북한 주민은 번호를 누가 부여한다고? 법무부 장관이 부여한다, 이렇게. 그러듯이 살아있는 사람은 다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어디에? 등기부상에 뭐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명의가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자. 그죠?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거기 보면 1번에 뭐예요? 국립대학은 뭐예요?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지만, 써 있죠? 절대 학교 명의로 등기 못 합니다. 국립대학은 국가가 소유권자니까. 사립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있다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 X. 왜? 사립학교는 뭐예요? 학교 재단 법인 명의로 등기한다. 누구의 명의로 등기한다고? 재단 법인 명의로 등기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민법상 조합은 권리 능력이 없으므로 왜? 민법상 조합은 계약. 자, 성질이 뭐냐 물어보면 계약이에요, 계약. 성질이 뭐라고? 계약이다. 그 성질이 계약이니까 권리 능력이 없으므로
자, 조합을 뭐예요? 채무자로 표시해서 근저당 등기를 할 수 없으나 특별법에서 설립된 농협동조합은 숲동조합의 부동산은 조합원 합의로 등기하는 게 아니다. X. 왜? 자, 농업협동조합은 법인체입니다. 법인체니까 그냥 명의를 뭐로 쓸 수 있어요? 농협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부에 뭐예요? 농협에 돈 빌리면 등기부에 뭐라 써 있다고? 농협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쓴다 아니죠. 법인체니까. 그러니까 근데 자, 민법상 조합은 법인체가 아니니까 조합이라고 쓰지 말고 합의자 명의로 뭐예요? 합의자 갑, 합의자 을 뭐예요? 합의자 병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민법상 조합은 권리 능력이 없으므로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해서 등기할 수 없고 특별법에 의한 설립 전 뭐예요? 그냥 조합 명의를 하고 그 합의를 한다는 건 뭐라고? 민법상 조합이다. X. 그다음 3번은 독리와 같은 자연마을은 그 주민을 구성을 해서 의사결정 기관은 마을총회와 집행 기관은 뭐예요? 그래서 마을 대표자를 두고 독자적인 활동하는 뭐예요? 자, 줄 쳐보세요. 사회 조직체로 뭐예요? 자, 사회 조직체로 볼 수 있는 경우 나오죠? 그 사회 조직체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독립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뭐예요? 있다. 그죠? 원래는 뭐예요? 국가지방자치는 시군구도까지. 자, 시군도까지는 뭐예요? 어디에 등기부상의 명의가 올라간다 그랬죠? 그 뭐는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 면 뭐예요? 니 동은 안 된다 그랬는데. 자, 이렇게 읍면니동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이제는 뭐예요? 어디? 자, 사회조직체 한마디로 이제 비법인 있죠? 비법인으로서 자, 친목회 명의가 됐으면 그 비법인 자체 명의로 가능하다는 얘기지. 가능하다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거기 자, 동그라미 뭐예요? 몇 번? 3번 얘기가 그 얘기니까 사회조직체로 볼 수 있다면 뭐로 봐서 이거? 인기 없는 사단재단 비법인으로 봐서 자, 신청 능력을 인정하겠다는 점. X가 아니라, 자, 그래서 없다 그러면 틀리고 X다. 그 다음에 4번, 공법인중 국가지방체의 경우, 적경은 어디? 시군구는 인정하지만 그랬죠? 자, 방금 본 대로, 읍면리도 뭐 하지 않겠다? 인정하지 않겠다.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5번, 북한 주민도 살아있고, 피성년 후견인도 살아있는 사람이고, 피한정 후견인도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 다 살아있는 사람은 뭐예요? 인정하죠? 외국인 죽었어,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외국인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예요? 틀린 말이다. 외국인도 인정한다는 점. 그 다음에 6번에 옳은 걸 했어요. 6번에 뭐라 했냐면 관공서는 부동산에 관한 거래관계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등기 당사자로서 공동인청을 해서 공동인청에서 등기할 수 없고 대리인이 등기할 수 없다 그러는데 다 돼요. 자, 국가지방자치는 모두 되고 공동할 수도 있고 단독도 가능하고 뭐예요. 모두 가능하고 촉탁도 가능하고 다 가능해요. 신청 직권, 촉탁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자, 1번은 그래서 뭐예요? 틀린 말이고, 2번은 뭐예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부상의 총 형태를 등기할 수 없으므로 자체 명의로 등기 권리자가 문제가 된다. 다만 대표자 관리자는 뭐예요? 등기 인청을 뭐 할 뿐이다? 대리할 뿐이다. 쓰있죠? 옳은 게 2번이다. 절대, 우리는 뭐예요? 그 공동 소유 관계를 공유하고, 자, 그 다음에 합의하고 총이라고 하죠? 근데 이 민법상 뭐예요? 총회는 아예 지분이 없어요. 지분이 없기 때문에 등기부에 쓸 때 등기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총회자라고 못 쓰니까 뭐라고 쓰라고? 김씨.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자, 만약에 뭐예요? 종중, 문중하면 뭐예요? 문중 뭐라? 속성공파.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제 뭐예요? 그런데. 하여튼, 거기, 이, 공유, 이렇게, 공유, 합의요. 총회하게 되면 지분 자체가 없으니까 등기부상에 뭐예요? 총회자라고 못 쓰니까 안 돼요. 근데 이 합의는 뭐예요? 지분이 있으니까 등기부상에 뭐예요? 합의자라고 나눠 쓸 수 있죠? 다만 절대 합의는 등기부상에 못 쓰지 말라고. 지분 써야 안 써, 이거? 지분 안 쓴다 그랬죠? 주의해 두시고. 자, 공유는 당연히 뭐예요? 자, 지분이 있으니까 또 등기부상에도 뭐예요? 잘 때 뭐 없이는 동의 없이 처분 못 합니다. 자, 동의 없이 처분 못 한다는 건 뭐예요? 절대 공유자가 뭐예요? 동의 안 하면 하나의 땅은 뭐예요? 뭐 하지 못한다? 남한테 팔 수 없다 그랬죠? 그런데 뭐예요? 자기 지분만은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어요? 소유권의 일부 좀 가능하다 했죠? 서로 합의 안 하면 부동산 자체는 뭐 하지만 처분하지 못하지만 뭐는 처분이 가능하니까 지분은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 가능하니까 이 공유는 반드시 등기부에 뭘 쓰는데? 지분을 쓰는데 이 합의는 지분이 있으니까 합의자라고 쓰긴 쓰지만 등기부상에 뭘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분 쓰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 지분을 마음대로 뭐 할 수 없어요. 처분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 3번에,
자, 대한민국 재항 경우에 있죠? 경우에까지는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가요. 근데 뭐 때문에 지부는 뭐예요? 지부는 적격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 지부라고 쓰진 않는다는 점. 그 다음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명의는 등기 신청이 없다가 아니라 뭐라고? 있다고. 아파트 입주자 왜 비법인으로서 뭐예요? 등기할 수 있고. 근데 4번 수리계, 어촌계 같은 개는 규약에 의해서 그 실체가 사단으로서 뭐예요? 성격을 갖는지 여부와 관계없이가 아니라 그 실체가 자 사단으로서 인격 없는 사단과 사단으로서 성격을 가지면 뭐가 될 수 있다는 게 이거 등기 명이 될 수 있다 보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5번 학교는 하나의 뭐에 불과하므로 시설물에 불과하므로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는 없으나 착오로 학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학교를 의무자로 한다는 거 말 돼야 안 되고 말 안 됩니다. 절대 학교는 시설물에 불과하므로 재단 법인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지 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그렇게 이해되시고 그 다음에 10번은 등기 신청이죠. 그 신청인데 거기에 자 1번에 보면 주등기 자 이 작년 시험에 이제 작년 시험에 나왔던 얘기니까 뭐라고 주등기 저당권 말소등기 시 저당권이 뭐가 됐다? 이전됐다. 그죠? 그러니까 누구냐 의무자 이제 개념이니까 한번 봐주자죠. 그래서 이렇게 자 소유권 등기가 돼 있고 자 이런 식으로 갑구에 소유권 등기가 돼 있고 1번에서 소유권 무전 등기 돼 있고 이게 무슨 등기 했다는 게 저당권 설정 등기했죠? 저당권이 뭐가 됐다? 설정이 됐다. 근데 저당권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저당권이 이전됐죠? 저당권이 이전됐다. 자 그럼 이렇게 1-1번 1번 저당권이 뭐가 됐다는 게 이전됐다. 그러면 이 저당권 뭐 할 때 말소등기 할 때 누가 양수인이 뭐가 된다는 게 양수인이 의무자 된다. 그래서 여기 저당권이 이전된 경우에 저당권의 말소등기 시 저당권이 뭐가 된 경우에 이전된 경우에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권자죠.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권자니까 누가 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자니까 얘가 뭐가 되는 것이고 권리자가 되는 것이고 누가 양수인이 뭐가 된다니까 이거 의무자가 된다. 그래서 여기 저당권 설정자는 뭐라고 등기 권리자. 그 다음에 저당권 양수인이 뭐가 된다? 등기 의무자. 자 의무자이며 부기등기 뭐예요? 저당권이 등기는 등기관이 뭐한다? 직권 말소한다. 부기등기인 저당권이 등기는 등기관이 뭐한다? 직권 말소한다.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요거는 신청받아 말소되고 주등기가 뭐가 있으니까 말소했으니까 이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게 이거 직권 말소하겠다. 직권 말소. 그때 자 이게 얘가 권리자라 했죠? 얘가 이제 의무자가 되죠? 자 그럼 의무자는 뭘 내야 돼요? 등기필 정보를 내야 되겠죠? 이 등기필 정보를 이 의리 저당권 설정에서 저당권을 측에서 받은 거 내야 돼요. 병이 저당권을 이전받아서 받은 등기표 정보를 내야 돼요. 을거네요, 병거네요. 병거냅니다, 병거. 얘가 의무자니까 병거냅니다. 항상 뭐예요? 자, 등기표 정보는 누구?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거 내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항상.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저당권의 말소회복 등기 시 등기 관리자는 뭐라고? 저당권자이고, 의무자는 뭐예요? 말소 당시 소유자입니다. 말소 당시 소유자.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뭐예요? 이 저당권이 억울하게 뭐 했다는 얘기니까. 1번 저당권이 억울하게 말소가 됐다. 그죠? 그러면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돈을 뭐예요? 갑한테 빌렸죠? 근데 갑한테 빌렸는데 저당권이 말소됐죠? 근데 이렇게 말소된 상태에서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2번 뭐라고? 이전 등기 누구한테? 정한테 넘어갔다 치자, 정한테. 그죠? 그러면 얘가 억울하게 말소했으니까 회복 등기해야 되겠죠? 회복 등기하려면 의무자가 정이에요? 전소유자 갑이에요? 갑이. 누구한테 빌려줬으니까? 갑한테 돈 빌렸으니까.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말소회복 등기할 때, 자, 2번. 저당권의 말소회복 등기 시 권리자는 누구고? 저당권자이고. 의무자는 누구라고? 말소 당시 뭐예요? 소유권자가 뭐가 된다? 의무자다. 누가 소유권자라고? 말소 당시 소유자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저당권이 설정 등기 후에 소유권이 연된 경우에 자, 저당권 말소 등기 권리자는 뭐예요? 현 소유권자만이 아니고 누구다? 현 소유자만이다 하면 틀리고 누구도 해당되어 있고 전 소유자 해당되었죠? 작년 시험 전에 나왔던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예요? 저당권이 설정되고 소유권이 누구한테 병한테 넘어갔죠? 그러면 저당권 말소 등기 할 때 뭐예요? 병이 갑한테 뭐예요? 갑한테 내가 이거 안고 사겠다라고 해서 돈을 저당권만큼 들 주고 샀으면 나중에 병이 말소시키니까 얘가 권리자 얘가 의무자. 근데 병이 뭐예요? 갑한테 돈 다 주고 사죠? 돈 다 주고 사면 누가 말소시켜야 돼, 이거? 갑이 말소시키겠죠? 그럼 갑이 권리자다. 그러면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되고 뭐예요?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 권리자가 누구냐 하게 되면 설때 시험 문제 돈을 뭐예요? 갑이 갚았다, 돈을 병이 갚았다 이런 건 나올 수가 없죠. 왜? 병이 갚았으면 병이 권리자지.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냥 채무명의로 뭉뚱그려서 얘기하고 채무명의로 저당권 말소할 때 권리자가 누구냐 하게 되면 누구도 권리자고 병도 권리자고 누구도 권리자고 갑도 권리자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3번에 저당권 설정 후에 소유권이 뭐가 된 경우에 이전된 경우 저당권 말소 등기 말소 저당권 말소의 권리자는 뭐라고? 현 소유자만이다가 아니라 뭐예요? 누구도 해당한다? 전 소유자도 해당한다. X. 그 다음에 자 거기 4번부터 뭐예요? 4번부터 8번까지 거기 별표 좀 해두시고 자 그 판결에 관한 사항이 중요하니까 잘 좀 보자니까 4번부터 8번까지 별표 해두시고 보자. 자 뭐라고 했어요? 4번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는 판결은 원칙으로 뭐라고? 이행 판결을 의미하나 예외적으로 뭐가 있다 그랬어요?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다 그랬죠? 공유물 분할 판결은 뭐가 안 하다는 게 단독 신청이 안 하다. 승소한 사람한테 가능하다 그랬죠? 절대 그래서 누구? 패소한 의무자는 뭐예요? 그 판결에 의해서 직접 등기 권리자 명의로 신청할 수 있으나 승소한 권리를 대해서 뭐예요? 할 수 없다 써있죠? 자 그래서 패소한 의무자는 뭐예요? 절대 뭐라고? 판결에 의해서 직접 권리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무조건 없어요. 자 패소한 의무자는 패소한 사람은 단독으로 등기 신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무조건 패소한 사람 안 돼요. 6번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그 소송의 피고는 단독으로 뭐예요? 공유물 분할 원인은 자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러는데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뭐예요? 뭐 얘기 나오면 판결 얘기 나오면 꼭 몇 가지 외우자고 이거 3가지 외우자 그랬어요. 그 3가지가 뭔데? 첫 번째 뭐예요? 판결 얘기 나오면 첫 번째 자 무슨 판결이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는 뭐예요? 뭐가 원칙인데 이행 판결이 뭐예요? 이 이행 판결이 원칙인데 뭐에 대해서는 공유물 분할 판결 있죠? 이렇게 공유물 분할 판결은 뭐로 두겠다는 얘기니까 예외로 둬서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사항은 뭐냐 하게 되면 누구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뭐예요? 또는 누가 등기 의무자가 가능하지 절대 뭐예요? 패소한 누구는 패소한 뭐예요? 패소한 당사자는 뭐예요? 등기 신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세 번째 얘기는 뭐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예요? 이행하라는 이행 판결 있죠? 그 이행 판결은 뭐예요? 10년 기간에 뭐예요? 기한에 뭐예요? 10년 기간 있죠? 그 10년 기간에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100년이 지나도 가능하니까. 자, 이 3가지가 뭐예요? 가장 답으로 등장하는 대표적인 거니까 그거 잊지 말고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5번은 당연히 X고 그 다음에 6번 당연히 X죠? 공유물 분할 판결은 뭐가 하나다고? 단독 신청 안 하고. 그 다음에 판결에 의해서 자 7번은 이제 7번은 좀 자 참고로 봅니다.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판결 주문에 뭐가 없어요 이거? 원인 등기 원인 날짜가 없죠? 기재가 없다면 그 신청서에 뭐예요? 그 판결 선고 날짜를 원인 날짜로 기재한다. 무슨 날짜라고? 판결 선고입니다. 판결. 자 그래서 우리가 자 뭐냐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무슨 판결이 원칙이랬어요 이거? 이행 판결 원칙이라 했죠? 이행 판결 원칙이다. 근데 예외가 뭐라 했어요? 자 공유물 분할 판결 있죠? 형성 판결이 예외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자 이행 판결을 받았는데 뭐예요? 뭐가 없다는 얘기니까 등기 원인 날짜가 없다 쓰죠? 그러면 이행 판결은 뭐예요? 판결 뭐라고? 판결 선고일을 자 원인 자체로 뭐라는 게 이거 쓰라는 거죠. 그런데 자 이행 판결이 있는 반면에 뭐도 있어요. 공유물 분할 판결이나 뭐예요? 형성 판결이 있죠. 형성 판결을 받았는데 자 그 등기 원인 날짜가 없다니 그죠? 그 없으면 이거 형성은 뭐니까 시행이죠. 시행이니까 뭐예요?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 뭐라고? 확정일을 써라니 확정일. 자 이렇게 판결 확정일을 써라니 확정. 자 그러면 선고일과 확정일의 차이가 뭐냐면 선고는 자 판사가 가분의원한테 이전등기 이행하라 빵빵빵 때렸죠. 그 딱 때렸으면 그 7일 이내에 아무리 이의제기 안 하면 뭐예요? 그 날짜가 며칠 지나가면 7일 딱 지나가죠. 그럼 판결이 뭐가 되는 거 이거 확정된다죠. 그래서 이 우리 등기관은 등기소에서 판결이 확정되는 거 등기관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 보니까 뭐예요? 등기를 하려면 이 판결서도 가져와야 되고 또 뭐라고 이거 법원에서 뭘 떠다가 이 판결은 확정됐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확정 증명서를 가져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를 합쳐서 자, 또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냥 판결, 확정 판결. 확정 판결이라 한다. 항상 판결은 뭐예요? 소송 중에 하는 게 아니야. 항상 판결은 무슨 판결이라고? 확정 판결이다. 그렇게 보자. 자,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자, 거기 뭘 집어넣으라고? 자, 7번에 뭐예요? 판결, 선고 날짜다. 그 다음에 8번 중요하다 그랬죠? 소유권 이전기 절차 이행을 면은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 시기가 언제든 뭐예요?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관계없이 뭐가 하나다고?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하나다는 거죠. 그죠?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자, 뭐라고? 다음 중 뭐예요? 공동인청에 의한 등기 모두 그러냈죠? 공동인청. 자, 9번 옆에다 별표해 두시고. 단독 공동 중요하니까. 공동, 자, 모두 그러냈어요. 공동. 자, 그러면 일단 딱 봐서 뭐예요? 거기 기억에 뭐예요? 채권책을 감행하는 변경 등기죠? 권리 변경이니까. 무슨 등기라고? 권리 변경이잖아요. 근저당권의 권리 변경. 그래서 일단 감행하게 되면 감수 소유자 권리자 나오죠? 감수 소유자 권리자. 자, 변경 등기 할 때, 자, 이것은 뭐예요? 당연히 공동이자. 왜? 권리 변경이니까. 그 다음에, 니은번에 공시채구엔, 자, 공시채구 동그라미. 공시채구. 자, 소재불명 됐다는 얘기죠? 소재불명. 거기다 써놓으세요, 앞에다. 빈칸에다. 소재불명 공시채구 뭐예요? 채권 판결. 뭐라고? 소재불명 공시채구 뭐예요? 채권 판결. 이게입니다. 자, 이건 이제 뭐예요? 당연히 단독 신청이고. 디귿도 신탁 등기 말소 등기 단독이죠? 자, 뭘 빼라는 게 니은하고 디귿 뺍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빼면 1번도 니은 디귿, 2번도 3번도 뭐예요? 니은, 4번도 뭐예요? 니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5번도 디귿 들어가 있으니까 답이 뭐라고? 2번입니다. 자, 2번. 기억하고 뭐라고? 니을하고 비읍이다. 기억, 뭐예요? 기억. 자, 권리변동 채권책 감행할 때는 뭐예요? 그 방금 얘기해. 권리변동. 그 다음에, 니을 유증 있죠? 유증. 증자 보이면 뭐라고? 무조건 뭐예요? 공동. 증자 보이면 무조건 뭐라고? 공동. 수용 나오죠? 수용은 단독이고. 갑을 공유 부동산이 갑 명의로만 소유권 보존인가 경로돼서 있어. 갑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을이 갑의 공동묘 신청을 뭐예요? 공동이 뭐한다? 공동으로 신청한다. 경영 등기 나오죠? 갑의 공유에 갑을 공유 부동산의 갑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소유권자가 갑도 2분의 1이고 을도 뭐라고? 2분의 1을 했죠? 자, 누가 갑도 2분의 1 갖고 있고 을도 뭐라고 갖고 있다? 2분의 1 갖고 있죠? 갖고 있는데 등기부상에 누가 갑이 몰래 뭐 했다는 얘기니까 소유권을 넣는 게 갑이라고 이렇게 했다. 그죠? 누굴 속였어요, 지금? 을을 속였죠? 그러면 이 등기는 일단 유효예요, 무효예요? 원래 두 명이 소유권자인데 얘가 몰래 갑이 혼자 해놨어. 무효, 유효. 유효. 뭐라고? 유효. 일단 유효. 유효니까 고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고칠 거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1번 소유권에 여기 이제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고친다는 게 이게 자, 이 모양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병경이에요? 경정이에요? 경정이지. 처음부터 잘못 썼으니까. 자, 실망하지 마세요. 아직도 59일 남았어. 실망하지 말고. 무슨 등기 하는 거라고? 경정등기 한다는 게. 경정등기를. 정등기. 그래서 을의 몇 분의 몇을 집어넣으라는 얘기고. 2분의 집어넣으라 그 얘기죠? 그 얘기잖아, 지금. 자, 그러면 마지막 뭐예요? 마지막 공식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자, 진짜 마지막이 아니라 여기서 마지막. 괜히도 실망하지 마시고. 요 문제의 공식적인 마지막 질문입니다. 요 문제에 대해서만. 그럼 이게 단독이에요, 공동이에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건데, 지금 여기 지금 읽어보고 지금 그거 하는 건데, 지금. 자, 뭐라 했어, 여기. 갑을 공유 부동산을 갑 명의로만 보존등기에 경영돼 있어서 갑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을이 갑을 공동명의로 신청하는 경정등기 나오죠? 이거 공동이라니까 이거 보고 지금 저 설명하는데 갑자기 거기다 대고 단독하면 제가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지금. 단독이라고 공동이라고. 공동이에요. 이거 외워야 할 수 없어.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뭐예요? 보면 누구나도 이거 저놈이 미쳤다고 해주겠어. 그 생각 나지. 단독이겠지. 근데 절대 자기 생각대로 공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니까. 이거 계속 보고 외워야지. 자기 생각 갖고는 절대 떨어집시다니까. 이거 공동이다. 왜냐면 이게 소유권 권리의 경정, 소유권의 변경과 경정은 당연히 뭐 하는 거니까. 당연히 공동입니다. 자, 이해했죠, 무조건? 그러니까 부동산의 표시 경정, 등기명인의 표시 경정, 표시 변경, 표시 경정은 당연히 뭐예요? 단독이지만, 권리 변경과 건정은 당연히 뭐예요? 공동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자, 공동으로 하는 걸 모독으로 하면 뭐예요? 기업, 거기, 권리 변경, 근저당권의 권리 변경. 근저당권. 그죠? 니을번에 뭐예요? 포괄유정.
그 다음에 뭐라고? 비읍, 2번이 답이다. 이해하셨죠?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